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 워크 플랫폼 팀에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뉴트라고 합니다. 이 세션에서는 카카오페이 워크 플랫폼 팀에서는 어떤 목표를 두고 있는지, 또 어떤 프로덕트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개발을 할 때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인텔리제이 아이디어와 같은 IDE, 버전 관리를 위한 Git, GitHub, 그리고 DB 클라이언트, 쉘과 수많은 커맨드 라인 도구들을 활용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가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사용하는 툴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젯브레인사의 인텔리제이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얼티밋 버전을 연 단위로 결제했을 때 149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로 약 21만 원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좋은 도구를 찾고 또 필요하다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사용할까요?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더 나은 생산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장을 이용해서 코딩할 때와 여러 편리함이 제공되는 ID를 이용해 개발할 때를 비교해 본다면 차이를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성의 향상은 단순히 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감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좋은 도구 혹은 나에게 맞는 다양한 도구들을 선택하여 우리는 프로덕트를 개발합니다. 그렇다면 잘 고른 개발 도구를 이용해 만든 프로덕트 중에서 우리의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회사의 테두리 안에서는 어드민, 백오피스, 업무 툴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업무를 위한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면 서비스와 관련된 회원 관리, 결제 관리, 정산 등이 있을 수 있고, 인사팀이라면 조직 관리, 급여, 휴가 관리, 그리고 채용과 같은 관련 업무들이 있습니다. 저는 워크 플랫폼 팀에서 일하기 전에 청구서 서비스 개발을 담당했습니다.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사용자의 문의나 요청이 들어오고 또 처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쓰여 있는 것과 같이 지난달 가스요금 결제를 취소하고 청구서를 해지하고 싶어요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사용자가 직접 앱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겠지만 앱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거나 찾기 어려운 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담당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사용자가 요청한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쌓인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제가 일어나고 서비스에 가입한 트랜잭션을 반대로 또는 반대의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가 있겠죠. 이 예시에서는 가스요금을 결제한 내역을 다시 취소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했거나 계좌 송금을 했거나 이렇게 요금을 지불한 사실을 취소해야겠죠.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했다면 카드사에서도 결제가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다음 달 고객의 청구서에 청구되지 않을 겁니다. 정상적으로 결제를 취소했다면 서비스 내에 남아있는 결제 내역도 업데이트가 필요할 겁니다. 결제는 취소됐는데 내부에 남아있는 데이터가 결제 상태로 남아있다면 돈을 지급하고 받는 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산에서는 단 1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정산에 오차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아주 피곤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부의 결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정산 데이터도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보정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청구서 서비스를 통해 받던 가스요금을 해지하고 싶어 하셨으니 가스사에 등록된 카카오페이 가입 정보도 해지해야 하고 또 청구서에 있는 정보도 삭제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잘 처리가 되었다면 고객에게 처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려야겠죠. 만약 이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능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최악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면 직접 쿼리를 실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용자를 찾고 결제건을 업데이트하거나 입력하고 또는 다른 API를 명령어로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업무 PC에서 쿼리만 바로 실행하면 될까요? 정책에 따라서는 프로덕션 DB의 접근이 제한되어서 쿼리 실행을 위한 절차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의 실수가 생긴다면 데이터가 꼬여버릴 수도 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누가 해야 할까요? 개발자입니다. 개발자가 누굴까요? 저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버튼을 만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버튼 클릭 한 번에 앞서 설명한 일련의 과정들을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트이는 느낌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지는, 꼭 모두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저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실제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있으면 좋을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럴까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는 사용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누구나 동의하는 사실일 거예요. 사용자가 없으면 서비스도 의미를 갖지 못할 테니까요. 서비스나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수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7월을 기준으로 카카오페이의 회원수는 약 3,800만 명인 반면 카카오페이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의 수는 1,000명 정도입니다. 절대적인 숫자의 크기를 놓고 봐도 사용자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럼 우리 크루는 누가 챙겨주나요? 험난한 업무를 헤쳐나갈 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워크 플랫폼 팀은 크루에 집중하고 크루에게 필요한 프로덕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카카오페이의 사용자가 중요하지 않은가?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당연히 중요하다고 답할 것입니다. 크루의 생산성을 높여 사용자를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사용자를 위한 일이 될 테니까요. 단순히 숫자의 절대적인 크기를 놓고 본다면 크루의 숫자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3,800만 대 1,000. 이 숫자를 달리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사용자 수를 크루의 수로 나눠보면 카카오페이 크루는 한 명당 38,000명의 사용자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한 명의 크루가 38,000명의 사용자를 책임지고 있는 거죠. 8만 대 1. 아주 희망적인 수치로 모든 크루의 생산성이 2배가 되어 원래 하던 시간의 반만 들여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8만 대 1을 실현하기 위해서 워크 플랫폼 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 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덕트를 분류해 보면 보시는 도표와 같이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확 현실적인 업무가 된 것 같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담 업무와 소비자 민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업무 지원, 지식관리, 민원관리 시스템 등의 CS, 소비자 보호 관련 프로덕트. 지켜야 할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돕는 자금 세탁 방지, 준법 지원, 계약서 관리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프로덕트. 경영 지원 부서의 업무를 돕는 경영 지원 관련 프로덕트. 업무가 올바른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부 통제와 감사 관련된 프로덕트. 그리고 이 프로덕트들의 개발을 더 효율적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인하우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인하우스 플랫폼은 여러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통의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사정보상의 크루들의 인증과 인가를 위한 시스템, 업무 절차와 절차에 맞는 권한 제어를 위한 워크플로우 시스템, 서비스 어드민들의 접근 제어를 위한 어드민 권한 관리 시스템, 업무 지원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사용자에게 발송하기 위한 인하우스 메시징 시스템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워크 플랫폼 팀의 프로덕트 중 CS 어드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회사는 성장해 나가면서 서비스가 늘어납니다. 고객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계정, 카카오페이 머니를 주고받는 송금, 온, 오프라인 결제, 주식 등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비스가 늘어나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어드민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드민들이 잘 구성되어 있으면 서비스를 담당하는 분들도 잘 운영해 나가실 수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고객의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사 분들은 어떨까요?
서비스가 많아지고 성장함에 따라서 응대를 위해 파악해야 하는 서비스도 많아지고 고객의 요청을 확인하고 처리하기 위해 접속해야 하는 어드민의 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상담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업무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네, 또 결제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결제가 취소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상담사의 입장에서 이 문의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보통 상담을 위해 전화를 하면 고객 확인을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고객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로 회원 정보와 비교하여 확인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죠. 그 과정을 위해서 상담사는 계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어드민에 들어가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하고 확인합니다.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결제 취소 내역을 찾기 위해서 다른 어드민으로 접속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서 서비스가 다르고 어드민도 다르다 보니 먼저 카카오페이 머니 어드민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고객 확인 과정에서 확인한 사용자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조회를 해야 하지만 두 어드민이 연동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객에게 어떤 결제 수단으로 결제했는지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고객은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처럼 이해하고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했는지 하나씩 찾아봐야 합니다. 머니 어드민에서는 찾고자 하는 결제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온라인 결제 내역 확인을 위해 온라인 어드민으로 접속합니다. 머니 어드민에서와 동일하게 복사한 고객의 아이디를 붙여놓고 조회를 해보죠. 여기서도 확인되는 결제 내역이 없습니다. 이제 오프라인 결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오프라인 어드민을 접속합니다. 여기서는 다행히 고객의 결제가 취소된 내역을 조회했고 안내를 마칩니다. 살펴본 것과 같이 어드민들은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능들이 잘 구성되어 있더라도 상담 업무를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S 어드민은 상담 업무를 중심으로 기존의 서비스 어드민과 연동하여 효율적으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통합된 서비스 이용 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상담 응대를 위해 소요되었던 긴 절차는 이제 간단히 한 번의 조회로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S 어드민을 오픈한 후 평균 상담 응대 시간이 약 20% 감소되었습니다. 모든 상담 유형들을 개선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만들고 있는 CS 어드민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을까요? 8만 대 1. 아직 멀리 있는 숫자일 수 있지만 우리는 꾸준히 달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숫자를 넘어설 수도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크루들에게 필요한 멋진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가실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페이 워크 플랫폼 팀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